그 미술 얘기하니까 전 여기 패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TVA 죄수복이 처음에 이제 로키가 입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죄수복에 카라가 달려 있어. 카라 달렸어요. 청 카라인데 주황색 요 라인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아 그래요, 맞아요. 디자인이 괜찮은데? 이거 이거 좋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입을만한데? 저 정도는 괜찮은데. 그리고 얘들 그리고 유니폼 막 이렇게 출동 나갈 때 입는 자켓이랑 네. 안에 와이셔츠 같은 게 네네. 와이셔츠도 그냥 와이셔츠가 아니고 요 어깨에서부터 가슴 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라인이 돼 있어요. 있고. 맞아요. 그게 되게 굉장히 디자인이 나도 입어보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씀 잘하신 게 저도 그 와이셔츠 디자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네. 원래 모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좀 포멀한 직업이니까 카라티나 셔츠를 입잖아요. 네네. 사무직들. 네네. 네. 근데 카라가 있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단추가 좀 있고 그런 느낌이어야 하는데 이쪽이 좀 미래를 표방하고 있고 그다음 좀 거친 일을 많이 하는 필드 요원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네, 그 카라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에 딱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 선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고 그다음 넥타이 같은 것도 필요는 하되 필드 요원들이니까는 좀 그냥 단순하게 처리돼서 좀 복잡하게 묶는 방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디테일도 네. 살렸다. 그래서 엔딩 스크롤에 보면 그래서 뭐지? 패션 디자인인가? 그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 날 모르겠어요. 모르지 네. 뭐. 그냥 있는 것만 하기도 했어. 그래서 이것도 같은 요소인데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이 네네. TVA 로고에 보면 V하고 A 이 사이에 모래시계 모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실비가 TVA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엘리베이터 디자인, 문 디자인에도 보면 모래시계 패턴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자동차 좀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네네. 일본 브랜드죠. 맞아요. 예. 렉서스 앞에 그릴도 모래시계예요. 그게. 그렇구나. 뭐 네네. 시간을 넘나드는 뭐 그런 아름다움 뭐 그런 걸 표현한다 그랬는데 차 생긴 꼬라지가 꼬라지지 않습니까? 왜 꼬라지야? 같은 모래시계인데 어느 한쪽은 좀 이렇게 샤프하잖아요. TVA 같은 네. 데서 좀 이렇게 멋있게 그렇죠. 사용하고 이 렉서스에서 좀 고루해 나는 그 느낌을 보고 있으면 이 차라는 빠른 물건이 가지고 있어야 될 패턴이 아닌 것 같아. 야, 존나 토착해고라 욕할라 그랬는데 저렇게 네. 안타깝고. 예. 그래서 이 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를 뭐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그러는데 이 맞죠. TVA 사무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디자인 잘 돼 있어요. 그런 그 그 시대에 맞춘 그 TVA 자체가 약간 레트로하긴 하죠, 느낌이. 약간 그런 풍을 네. 많이 차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먹는 음료수들도 막 리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네. 대부분 옛날에 뭐 1980년대 막 이럴 때 마셨던 음료수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간을 다루고 있는 부서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전 스타일의 용품들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약간 군것질거리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말씀 잘하신 게 이제 표방은 얘들이 미래적이고 SF기는 한데 맞습니다. 느낌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70년대 같고 80년대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구들도 보면은 되게 좀 옛날 느낌이 나긴 한데 그 안에서도 좀 약간 변주가 있어요. 디자인 같은 거를 보시면. 네네. 네. 그래서 꼭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은 미술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좀 약간 소름 돋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그 이제 미스 미닛이 그 TVA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셀 애니메이션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셀 애니메이션도 거의 끝 과도기쯤에는 그 셀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그렇죠. 얘들은 옛날 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 셀이 팍팍 느껴지게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더. 일부러.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알까? 디즈니 저 이제 해고됐던 애들 잠깐 와보라 그러고 셀레비에서 다시 그릴 새겼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그릴 거 아니야 셀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런 거를. 인력 사무소예요? 디즈니가 그 디자인 그 애니메이터들이 그 집에서 놀고 있다가 봉고차 한 대 끌고 가가지고 디즈니에서 그 셀 애니메이션 그리던 분 한 3분만 빨리 오세요. 3분 빨리 오세요. 3분 하면서 저기요 손 들면은 그 앞에 그 파란 청자켓 입은 사람하고 그 차에 타세요 하면서 데리고 가서 뭐 셀 애니메이션 그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디즈니가 아니고 그 호박마차 타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뭐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녀와 야수만 해도 되게 잘 그렸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셀이 느껴져요. 그렇죠. 느껴지지. 네, 약간 느껴져요.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 네, 그죠? 네, 그런 거 느껴져요. 그래서 뭐 정말 디즈니의 어떤 의미로 보면 정수가 담겨 있는 게 TV의 디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부터 로고까지 뭐 하나 딱 디자인 관련돼서는 다 진짜 꼼꼼하게 만든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게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디자인을 말씀하시니까 나는 네. 색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어허, 게 네. 이게 작품 속에서 두 가지 색깔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 그죠? 네.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보라색하고 황금색인데 이게 황금색, 뭐 노란색, 황금색, 노란색, 그죠? 뭐 그쪽 계열. 황금색인데 이게 남겨진 자로 대표되는 시간의 흐름이나 우주적인 거 조금 원초적인 힘, 근본적인 힘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는 보라색을 대부분 사용하고 이게 보면은 그 원초적인 힘을 좀 바탕으로 이 목적을 가진 힘이랄까, 뭐가 가공되고 좀 조절 가능한 힘. 요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또 황금색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우주와 시간의 공간이 갈라지는 막 이미지 같은 데는 보통 이제 보라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고. 이거 뭐가 웃긴 거야 도대체. 씨. 아니 너무 말을 멋있게 하고 싶어하니까는 보라색이 굴려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보라색을 사용하고 러시아 보라색이라서 제가 한번 굴려봤습니다. 막 아니면은 곧 멸망하는 세계관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라멘티스 행성 같은데 보면은 거의 다 약간 전체 화면 톤이 다 보라색이야. 맞아. 보라색 그죠. 톤이죠.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정복자 캉이라고 하죠. 이제 남겨진 자. 네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의상도 다 보라색이더라고 보라색이죠. 보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시간의 끝에 있는 보이드의 어떤 그 약간 색이라든가 수호자 알리오스 색깔도 다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 그냥 강수지 씨가 나왔어야 된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향내 난다. 그렇습니다. 그 반대되는 부분에는 약간 TVA 군인들이 변종들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그 곤봉 네. 대가리 있잖아요. 머리 부분. 거기 거기 빛나는 부분이 보니까 다 황금색으로 빛나고 아니면은 그 요원들이 사용하는 템패드 같은 것도 네. 전부 다 뭐 황금색. 차원 이동할 때 열리는 문 이런 것들도 다 황금색 그죠? 요런 식으로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약간 보라색은 막 그리고 황금색은 선 이런 식으로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네.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블 세계관이 선과 악으로 딱딱 나눌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기를 좀 지났잖아.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복잡해졌단 말이야 마블 세계관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조금 두 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어. 이게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만 되게 연결되고 있다. 이 보라색 힘하고 황금색 힘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보면은 왜 실제로 그런 것도 있잖아. 그 타임리셋 장치 있잖아요. TV의 네. 요원들이 들고 타임리셋 다니는 장치를 딱 작동시키면은 처음에는 황금색 빛이 쫙 밑으로 이렇게 퍼지다가 그 원통 안에서 나중에 바닥까지 탁 닿으면은 보라색으로 빛이 쫙 퍼져.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딱 바뀐단 말이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로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이 상징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지점을 그런 데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또 요 두 가지 색깔이 요번 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공개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마블 새로운 페이지에서 이게 샹치에서 보면은 외누가 사용하던 텐링즈 있잖아요. 그거는 네. 보라색일 것 같죠. 이게 보라색은 아니었는데 푸른색이었어. 파란색. 푸른색이었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약간 보라색으로 비춰지는 약간 컨셉 아트 같은 것들이 많았지. 외누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조금 또 거기 안에서 나오는 어둠의 듀엘러들. 네. 듀엘러들도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서로 막 공격하다가 하나로 이 우두머리 듀엘러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완전체로 각성할 때 보면은 몸에 보라색 빛을 막 내뿜거든 그 듀엘러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샹치가 이제 아버지가 외누가 사용하던 텐링즈를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때 그게 황금색으로 빛나잖아.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텐링즈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라색하고 황금색이 약간 대치되는 푸른 계열하고 황금색 계열이 대치되는 그런 지점이 좀 있지 않았나. 곁다리로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황금세기와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힘도 황금색이고 황금색이. 반면에 그 힘의 근원이지만 함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다크 디멘션하고 그 다크 디멘션 안에 도르마무도 다 도르마무. 보라색이거든. 맞아. 야 잠깐 여기까지 오면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실제로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라색이야. 도르마무도 보라색인 거 다 아는데 그 약간 이제 도르마무까지 갈까 약간 좀 끼워 맞추기 시기 느낌이 이제 슬슬 나올랑 말랑. 다 그런 페이지 거지 뭐. 뭐 아니라고는 그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끝판대장이 보라돌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존나 대답하기도 싫어가지고. 대답할 가치는 없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한 이터널스에서도 보면은 네네. 이제 데비안츠들의 몸에는 보라색 막 이렇게 부분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이터널스들이 주로 사용하는 힘과 기술들은 다 노란색, 황금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빛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결국에는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도 보면은 이터널스도 보면은 결국에는 뭐 데비안츠도 그렇고 이터널스도 그렇고 다 셀레스티얼이 창조해낸 거잖아. 그렇죠. 요런 것들이 요 드라마 로키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어진다. 요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색은 질서, 보라색은 약간 무질서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결과적으로 계속 요런 거를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향후 MCU 세계관에서도 계속 요런 어떻게 보면은 두 색깔로 대표되는 두 가지의 힘의 어떤 균형과 대결 요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색깔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어떤 색깔? 뭐야? 타노스 보라색. 맞아. 어. 타노스도 보라색이죠. 이거 진짜 어리둥절이다 씨. 아니야,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 아, 진짜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비전은 또 노란색 빛을 사용하잖아. 피부는 빨갛던데. 약간 그렇긴 하지. 포기가 빠르군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런 색깔적인 네,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럴싸하면서도 굉장히 안 그럴싸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요번 페이지 시작하면서 보라색하고 황금색을 좀 강조해가지고 사용하는 좀 전체적인 시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CG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액션이 족구린 대신에 뭔가 약간 CG에는 돈을 존나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네. 이게 뭐 라멘티스 뭐 그런 데도 그렇고 처음에 그 이제 TBA에서 이렇게 로키랑 돌아가서 여기는 마법을 안 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밖을 보여주는데 진짜 뭔가 미래 도시 같은 게 쫙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우와 나는 저기가 나오겠거니 하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 맞아. 이것은 예산의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아무튼 요런데 그거 빼고도 이제 CG 같은 거 저기 나는 라멘티스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 근데 약간 그거 종말적인 분위기가. 똑같네. 맞아요. 나도 근데 그 라멘티스 에피소드 보면서 와 네. 진짜 얘들은 돈이 너무 많은갑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맞아. 제가 좋아하는 돈 냄새가 두 개 있습니다. 이 달라스멜하고 그다음에 휘발유 냄새를 저는 좋아해요. 휘발유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은 이 달라스멜이 나 돈 냄새가 난다. 근데 진짜 그 라멘티스성 CG 보니까는 휘발유 냄새 나더라고. 돈이 막 타들어가는 게 다 보여 진짜 거기. 맞아요. 거기는 거의 99.9% 다 CG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막 드라마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스케일도 크고 완성도도 높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화급 CG였어요. 드라마 맞아요. CG가. 맞습니다. 진짜. 네네. 돈을 얼마 쓴 거야 이 새끼들이. 돈 너무 네네. 많아.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았고. 오늘 마지막에 또 그 이제 알리오스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게 이제 그 연기나 이런 것들 CG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것도 그 진짜 그 형상이 있는 듯하면서 없는 듯한 형상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또 보라색 빛으로 또 강력하게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CG가 그러니까 액션이 구리게 만든 거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세계관에서 힘세다는 거는 이제 물리적 힘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센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너프 시킨 것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라 치면 감독이 좀 그럴라나? 동절할라나?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되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히어로 같은 싸움이 아니었다. 뭐 그렇긴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일반인들 싸움 같았고. 뭐 아무튼 결론은 CG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달러 냄새 많이 나더라. 그래. 아, 진짜 나는 앞에서 진짜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그 막 네. TBA의 성격을 그 TBA가 어떤 조직인지 그 성격을 드러내는 약간 그 공간 디자인 같은 것들 있잖아. 막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원들 TBA 요원들이 막 근무하고 있는 공간 이런 것들 굉장히 막 디자인 좋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구조물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형태의 막 그 건물들 막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런 건물들이 막 우주 공간에 끝없이 펼쳐져 가지고 대칭을 막 이루면서 빽빽하게 겹쳐진 약간 만화경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 디자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약간 TBA에서 약간 관리하는 단 하나의 시간선이 전 우주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TBA 직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묘사하고도 조금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쵸. 들었던 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 TBA 요원들이 알죠? 왜냐하면은 진짜 로키만 해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한 세계관을 진짜 지구를 정복하려고 했던 신적인 존재인데 얘를 잡아다가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슬로우 비디오 만들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요원 한 명 한 명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물론 자기 힘은 아니겠지만 TBA에서 받은 능력이겠지만 이것들이 네. 굉장하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막 마치 무료한 메일을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공무원들처럼 약간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하고 요런 공간 디자인들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요런 공간 배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MCU 세계관과 진짜 여러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구나. 우리가 10년 동안 봐왔던 게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로키가 맞아. 지구 침략하고 침공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면서 뭐 타노스가 이제 약간 막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았던 사건들 그러면서 로키가 죽는 것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 큰 네. 진짜 어마어마한 큼직한 이벤트들 그치. 이런 것들이 진짜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구나. 이 건물들이 반복되고 있는 수만큼이나 이 사건들이 되어 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후에 TBA 요원들이 실제로 이제 자기들도 좀 변종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 드라마에서.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시간선에서 제거되어 가지고 TBA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도 변종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느껴지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막 그 덩치 큰 여자 헌터 있잖아. 요원. 네. 네. B15 요원이라고 네. B15 요원이라고 하던데 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원리원칙적이고 좀 강압적으로 변종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죠? 로키한테 띠디패고 로키를 대하고 막 이제 예외 없이 존나 까탈스럽게 대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로키한테도. 그랬는데 자기들도 변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실비를 따로 불러내 가지고 그 자신의 과거에 행복했던 삶의 기억을 한번 다시 깨워달라 이런 식으로 그쵸. 좀 부탁을 네. 하잖아. 그 장면은 굉장히 슬프더라고. 앞에서 이 요원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공무원처럼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뒤에 가가지고 그런 장면 딱 보여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딱 펼쳐지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슬펐고 저는 그 장면에서 비가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물이라는 건 안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었던 장면 같아요. 더 슬프고. 실제로 그 눈물이 안 보이지만 진짜 그만큼 울어야 되는 감정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니까는. 맞죠. 그래서 좀 염통이 좀 뜨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대사를 하잖아. 어떤 기억들이냐면서 실비가 막 묻잖아. 어떤 기억들이냐, 네 기억들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용원이 굉장히 내가 행복해 보인다 이러면서 막 슬퍼하잖아. 와 진짜 많이 슬프더라고 그 장면. 아마 딱 외모만 봐도 이제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자기 실제 인생에서 어떤 캐릭터였던지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외모만 봐도. 그 캐릭터잖아. 딱 보면 알잖아. 그 캐릭터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그 캐릭터잖아. 달려라 하니에서 그 홍두깨 부인이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몰랐어요?
너무 피시한가? 인종을 초월한 건 너무 피시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주까지 끌려온 거야? 흑인 고은혜로 이게 태어나면서 이게 시간의 흐름을 이게 거스른 거야 이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TV에 끌려온 거지. 저 새끼도 이제 진지한 얼굴을 헛소리. 외모로 봤을 불씨가 때 이러고 앉았네. 외모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캐릭터는 흑인 고은혜였다. 달려라 하니 홍두깨 부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더 슬프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달려라 하니에서 홍두깨하고 나중에 굉장히 행복하게 결혼해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왜냐면 있었는데. 살 뺐거든. 맞아. 살도 빼고 나중에 요요가 오긴 했지만. 근데 감동이 올라다가 싹 식었네요. 행복한 순간에 좀 TV에 잡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좀 그 장면도 좀 감동적이었어. 그 모비우스 요원이 자기가 과거 기억이 없잖아. 왜냐면 네. 물론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존재라는 것도 몰랐지. 자기가 실제로 그렇죠.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것도 몰랐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억도 없으면서 막 제트스키 관련된 잡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자기가 그걸 그렇죠. 보잖아. 그 장면은 약간 옛날 영화 아일랜드에 나오는 설정 같기도 했어요. 그렇지. 거기에 영화 보면은 루리안 맥그리거가 배를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아. 자기가 실제로 그런 기억도 없으면서 자기가 막 배를 막 그리고 자기가 배 타는 상상을 하고 그 꿈을 꾸고 막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꿈도 꾸고 맞아요. 그죠. 복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정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도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나 그 캐릭터 그러니까 거기 모비우스랑 렌슬레이어 판사가 네네. 그 둘이 나오잖아요. 그 둘이 그러니까 렌슬레이어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트로피 같은 걸 모으잖아. 사건이. 그렇죠. 사건이 종결되면. 맞아.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떡밥 같은 게 그거잖아. 이제 처음에 모비우스가 그냥 테이블에 이제 술잔을 딱 내려놓으니까 뭐라 그러자 거기 자국 남아 있는 거. 그 자국을 네가 만든 거라 그러니까 모비우스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럴 맞아. 리가 그러자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떡밥이 던져지는 게 그렇구나. 떡밥이 분명히 과거에 뭐가 더 있었어. 뭔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리셋되거나 해서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모비우스가 아니라 렌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뭔가를 알고 있는 애 같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트로피들을 모으는 게 예를 들면 과거에 얘가 수없이 반복된 거지. 모비우스랑의 관계가. 근데 이제 뭐 모비우스가 물어봐요. 저거는 이제 다 어디서 내가 가져온 건 몇 개는 내가 가져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여기 요원은 너 혼자뿐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과거에 얘가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추억하려고 너 장식해 놓는 얘는 어차피 없어지고 다시 리셋될 거니까 좀 그런 느낌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게 엔딩을 보면 또 그런 약간 떡밥 있잖아. 다시 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맞아요. 떡밥도 있었고 그런 맞아요. 것들. 그래서 그게 좀 크나큰 떡밥이었고 그리고 요 두 캐릭터가 딱 그거잖아. 지금 이 드라마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거잖아. 이 통제가 맞느냐. 아니면 이 그렇죠. 자유의지가 맞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느냐. 그러니까 렌슬레이어랑 모비우스가 딱 그 대립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비우스는 자기가 이제 자유의지를 끌려온 걸 알자 말자 이제 막 반항하기 시작하고. 맞아. 헌터 B15인가 걔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은 자기의 기억을 되찾으려고. 근데 렌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도 이제 자기는 이거는 뭐 그래서 뭐 달라진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루한 주제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것인가 맞아. 아니면은 뭐 통제가 적당한 맞는 통제가 것인가. 좋은 건가. 그래서 나는 반반이다. 반반반반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간 세상에 법이나 도덕 같은 최소한의 통제가 없다. 라고 맞아. 생각해보면 개파이거든요 이거는. 니부터 개판이지. 니부터. 그렇지. 아, 난 이미 이 화면 중독 방송에서 4명 중에 개판이 제일 빠르게 되려면 한 놈을 고르라면 니지 그거는 바로. 그래서 저는 존나 애매하게 그 반반을 선호합니다. 에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불님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 통제입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되든지 니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괜찮아 뭐든지. 네네. 어이가 없네. 이게 또 그 옛날에 어쌔신 크리드 주제가 어쌔신 크리드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렇구나. 지금은 그런 거 흔적도 안 남아있지만은 이게 그거예요. 이제 성당기사단이 이제 뭐 그런 거 유물을 모아가지고 인공위성에 이제 올려가지고 정신을 조작할 수 있는 그 유물을 인공위성에 올려가지고 지구를 통제하겠다 뭐 약간 그런 거였고. 그렇구나.
암살단은 뭐 자유의지를 중시한다면서 뭐 그런 거 했는데 지금 뭐 음. 흔적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오래되고 답이 없는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신봉삼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북한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 매운맛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 마라맛만 아니면은 사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고고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 한 나라의 이제 뭐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는 딱 그 나라의 시민들의 의식 수준만큼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 지금 그 문구가 생각나지 않는데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고 맞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제냐 뭐 자유의지냐 뭐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스스로들이 결정한 결과물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남아있는 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기에 좀 애가 정신 나간 것 같고 빙시같이 나와서 좀 악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사실 얘도 이제 당해 보니까 멀티버스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맞아.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맞아. 네. 자기는 얘도, 진짜 끔찍한 그 끝을 본 거야. 전쟁에 그렇지. 남 민낯을 본 거지. 그죠? 그렇죠. 맞아. 물론 이거 자체가 구라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없진 않지. 근데 어쨌든 간에 걔도 이제 그거를 뭐 진실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끔찍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물론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훼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례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나야 넥서스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저기 아거로키는 옆집 고양이 잡아먹었다가 잡혀왔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이 식으로. 드라마에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넥서스를 일으킨 거야. 그런 건가? 그런 거야. 왜냐면 로키들이 여자 로키가 없잖아. 그러니까 로키가 자기가 여자 로키를 봤다 그러니까 다들 안 믿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로키는 원래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넥서스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로키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딘을 잡아가야지. 그 남자 알지? 로키의 엄마는 라우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줘. 왜냐면 그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아빠는- 쪽이니까. 아빠는 저기잖아. 그렇네. 저쪽이 아니구나. 저쪽이잖아. 그래. 아빠는 라우페이 저쪽이잖아. 선이잖아. 라우페이 선이잖아. 라우페이 선. 그걸 잡아가야지. 만화를 잡아가야지. 아니 아빠는 내가 크레토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세계관이 멀티버스네요. 너무 멀티버스 완벽한 아닙니까? 멀티버스. 버스 환승인데 이 정도면 환승 버스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는 것 그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주의 약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지금 여기 이 세계관에서는 다 제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조금 거의 북한하고 비슷한 매운맛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긴 했어 나는. 네네. 근데 나는 그 넥서스 사건이란 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약간 설정 충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은 네네. 어쨌든 로키는 그냥 탈출하면 안 되는데 탈출해서 잡혀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벤져스는 시간을 심지어 거슬렀어. 난 그게 약간 거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지들 딴엔 그래 예정에 있던 일이라고 그것도 하는데 다 예정에 있던 일이다. 오히려 시간선을 해치는 건 그게 더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멀티버스의 가불기다. 그거 사실 예정돼 있었어. 그럼 그런가 보다. 만약에 뭐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멀티버스야 그게 바로. 이게 바로 MCU의 가불기다 이것이야. 그렇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 좀 더 얘기해 본다면. 네. 뭐 저는 뭐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실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뭐 저는 근데 전혀 이 스포를 안 당했었기 때문에 네네. 여자 로키인 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도 놀랐어. 네네.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5인 여자 로키가 있네 세상에. 맞아. 아니 진짜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솔직히 그 처음에 신PD가 좀 우리 김수풀님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로키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런 거였어. 아 이게 알겠어. 이게 딴 세계로 넘어가는 로키를 가지고 막 여러 멀티버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네. 맹 어쨌든 저쨌든 여러 세계를 돌아다녀도 우리가 알던 로키잖아. 이 로키가. 그렇죠. 이로키나 저로키나. 이로키나 저로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자 로키가 나와버리니까 너무 신선한데 막 이런 내 생각이 너무 짧았네. 내 상상력이 내 상상력이 너무 일천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네네. 이 로키라는 우주에 있는 이 존재가 그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배신, 사랑을 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존재잖아요. 맞아. 이 로키가 나오든 저 로키가 나오든 얘의 알고리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배신하고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망치고 네. 상황을 네. 망치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로키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상한데 자기의 여자 버전을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애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게 또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비우스가 한 얘기가 맞아요. 그냥 너의 여자 버전을 좋아하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나르시즘의 끝판왕. 그치. 맞아. 그러면서 막 비웃죠. 어떻게 보면 비난하면서. 네. 그래서 그 나르시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애심이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캐릭터란 말이에요. 여자 로키는. 그렇죠. 뭐 연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다르단 말이죠, 느낌이. 우리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네. 다른 캐릭터라고 인식했는데. 근데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이제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꽁냥해지면서 넥서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그거지. 이제 로키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돼버리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된, 이 시간선에서는, 이 우주의 역사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로키가 어떤 캐릭터인지. 근데 이 여자 로키하고 남자 로키가 그러니까 실비하고 이제 만나서 서로 약간 간을 떠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담요를 같이 덮으면서. 네네. 근데 이게 막 처음 연애를 해봐서 풋풋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로키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랑할 수 없어. 난 반대로. 사랑하는 표현을 예쁘게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고 우리 김수부님 말씀하신 대로 로키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달콤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냥 온전히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어. 로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는데도 실비가 이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 그 얘기를 못하고 뭐 생각보단 별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뭐 식탁 보자 그러면서. 맞아. 생각보다 별로 안 따뜻하네. 우리 거의 그런 부분 우리 신PD하고 똑같죠.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표현은 고지고대로 하나도 못 하잖아. 왠지 알아요? 안 고맙기 때문이다. 저 맞아. 로키 같은 새끼. 안 고맙거든. 인정을 안 해. 안 고마운데. 못생겼어.